이번 시간에는 사회의 생산성 증가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생산성 증가는 사회 구성원들을 풍요롭게 하죠. 예전에 살펴보았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을 증가시켜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현 시대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은 생산성 증가를 안 좋게 보기도 하죠. 그 왜 그런가요? 생산성 증가는 그래요.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기도 하죠. 서너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게 해요. 그 기술의 발전이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요. 생산성 증가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뚜렷하게 살펴보는 방법은 뭘까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시장 지배 시대로 넘어갔죠. 지금 시장 지배 시대를 했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시장 지배 시대로 넘어가게 한 원리는 뭐라 했나요? 생산성 증가라 했죠. 왜 그렇다 했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가 쓰고 남는 게 없으면 교환할 수 없잖아요. 교환하는 장소가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교환할 게 없으면 시장이 생산 발전하기 어렵죠. 근데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도 시장이 있긴 있었잖아요. 설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할 대상이 부족하더라도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누군가나 어떤 집단에는 그래요. 소비하고 남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주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러니까 교환할 게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저번에 살펴봤던 표인데 밀이건 쌀이건 생산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어요. 1인당 생산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을 살펴보면 1970년에 그래요. 농가 인구가 몇 명이었나요? 1440만이었죠. 전체 인구가 3100만 명이었어요. 농가 인구가 굉장히 많았죠. 한 절반 가까이 됐죠. 45.88%. 농가 제외 인구는 몇 명인가요? 17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근데 보면 계속 감소하죠. 1980년에는 1000만 명. 그래요. 농가 전체 인구는 3700만 명. 오히려 인구는 증가했죠. 그러면서 2019년에는 농가 인구가 224만 명. 농가 제외 인구는 전체 인구는 5170만 명. 농가 제외 인구는 한 4950만 명 되죠. 그래요. 쌀을 볼 때 한국은 어떤가요? 70년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80년 자료를 보면 쌀이 530만 톤이죠. 2019년에는 500만 톤이죠. 이건 생산성은 무한하다 했죠. 그래요.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 건 왜 그런가요? 쌀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이죠. 생산성이 감소한 건 아니죠. 생산성하고 관련 있는 거는 경작 면적당 생산량이라 했죠. 80년에는 1헥타르당 4,300kg이 생산됐지만 19년에는 1헥타르당 6,873kg이 생산되죠. 생산성이 증가됐음을 알 수 있죠. 농가 인구가 대폭 감소한 걸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전체 수확량도 많이 감소한 건 아니죠. 한 30만 톤 감소했죠. 530만 톤에서 500만 톤. 만약에 예전처럼 투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80년 기준으로 보면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쌀도 그렇게 줄었겠죠. 농민 자체가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80년에 비해서 19년도에 5배가 투입되고 또 5배가 투입되면 한 2,500만 톤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수치상 그렇게 계산해보면 나오죠. 그래요. 한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인구가 감소하죠. 그렇다 해서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못 살게 됐나요? 나머지 사회 구성 농민들 제외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노원밖에 지을 수 없으면 어떤가요? 사회 전체 인구가 그래요. 70년대 1440만 전체 인구가 1970년에 3100만 명인데 2019년에 5170만 명, 대략 한 520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한가요? 사회 구성원이나 개인은 주로 기업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죠. 그래요. 농업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면 소득을 얻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필요한 걸 구매하지 못하잖아요. 이전에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업 수입을 얘기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농가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전체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는 다른 직장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한국은 물론 한국 자체에 존재하는 농업 자본에만 의지하는 건 아니죠. 수입을 많이 하죠. 식량 수입을 많이 해요. 하여간에 이제 식량 문제가 전 세계 농업 자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됨에 따라서 물론 그 해결 이전에는 또 이제 세계 자본 세계로부터 식량을 구매해야 되니까 또 다른 어떤 수출을 했겠죠. 그 공업 자본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했죠. 그래요. 하여간 농업 자본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농민들의 수가 감소하지만 그래요.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농민들의 수가 감소하면 또한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농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려 하겠죠. 그렇잖아요. 생산성이 막 서너 배 증가해서 자기가 소비하고도 남는 게 많으면 당연히 교환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겠죠. 예전에 그래요. 자급자족 시대에 귀족이나 왕도 그렇게 했죠.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신분이 달라도 같은 상황에 처하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발전하게 될까요? 한국만 보면 다른 업종이 발전하는 거죠. 다른 쪽에 자본이 투입되고 거기서 직장이 생기고 또 소득이 생기는 거죠. 한번 볼까요? 1970년에는 그리고 제조업 인구가 종사자 수가 86만 명이었죠. 근데 2019년도에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292만 8천 명이겠죠. 가족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종사자 수만 292만 8천 명으로 농가 인구보다 많죠. 농가 인구는 농민의 가족도 포함하는 거죠. 224만 명이죠.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4, 500만 명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죠. 금융업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할 것이고. 그래요. 한국에도 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보면 다른 뭐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조업이 아닌,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제조업은 아니죠. 종사자 수가 1263만 명이죠. 그래요. 328만 명이 일하는 데가 있죠. 도매 및 소매업. 그래요. 숙박 및 음식점업에도 238만 명이 일하죠.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550만 명 되죠.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7, 800, 8, 900만 명 되겠죠. 그래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도 200만 명이 일하고 많이 일하죠.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도 한 110만 명이 일하죠. 그래요. 그래, 생산성 증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생산성 증가하면 사람들이 보다 많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그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 증가는 좋은 일이죠. 근데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생길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가 인구 보면 알죠. 인구 감소하죠. 그러면 다른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흡수해야 되죠. 흡수해야 돼요. 근데 흡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산업이 발전해서 생산성이 증가해서 필요한 사람은 줄어들지만 소득이 커진다. 그럼 교환하려고 하는데 다른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무조건 발전하죠.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가로 보면 어떨까요? 생산 안 될 수가 있죠. 부유해진 생산성이 발전한 기업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이 세계 시장,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생성되기 쉽게 해야 돼요. 기업이 생성되기 쉽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는 그래요. 생산성이 증가하는 기업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유해지지만 그런 산업에 속하지 못한 그 기업이나 또 그 생산성이 좋은 기업에서 탈락한 개인들이나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은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성 증가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